양국은 위에 임시의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담당 소개는 바뀐 사람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처리 분야로 3.0 실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민원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인의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안락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투명한 민원행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관리 분야로 해안면 미복구 토지의 분할 추진입니다. 해안면 주민 건의사항으로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경작하고 있는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실제 점유 현황도로의 분할 측량 및 공부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 토지를 조사, 측량 신청을 받아 실경작 현황대로 공부를 정리, 관리케 함으로써 경작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 지역을 조사 정리로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할 것이며, 두 번째,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추진으로 90,931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산정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을 문자로 서비스하여 실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지적 공부 정리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공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8쪽 지적 제조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대상 사업지구로는 학조리, 원당리, 팔랑리, 오유리 지구가 되겠으며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정산을 통하여 지적을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보 세계 측직의 변환 사업으로 국제표준의 세계 측직의 좌표를 이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동면 방산면 구계리 8,822필지에 대한 좌표 변환을 추진 계획이고 2014년에 좌표 변환 완료된 1000mm 건설리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보를 정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세주소 지적정보 분야입니다. 첫 번째, 토지 합병에 따른 주소 변경 등기 신청 무료 대항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주소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을 대행하여 수수료 절감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 지적도 기반 행정리 경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83개 행정리에 대하여 지적도면상 경계를 구획 정리하여 시스템을 구축, 명확한 행정리의 현황과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전입세대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여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내 시설물 보안 설치 및 도로명 주소의 적극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조 건축 분야로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간아파트 건립 유치로 중대형 규모의 주택난은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규모의 주택은 부족한 시점으로 민간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 유치할 계획으로서 위치는 양급 정림리 169-3외 8피지를 예정하고 있으며 세대의 규모는 12에서 18평형으로 약 100세대를 건립 계획이고 군에서 토지를 매입 후 주택건설업체를 공모하여 협약 체계를 통한 부지를 재매각 민간 임대아파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을 추진 계획이며 융자금은 6천만 원이고 2.7%의 금리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을 위주로 10동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스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예방입니다. 도시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재난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시설물을 중점으로 단속 예정이며 분야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 예방 및 단속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개 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된 폐업소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통한 철거 정비를 할 계획이며 안전도 대상 광고물에 대한 검사를 전문 업체 위탁 검사케하여 태풍 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14조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창리 연립 등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소송 등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 마무리가 되어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우수 건축물 건립을 위한 견문지식 함량으로 전문지식 향상을 위하여 건축 박람회 견학 등 전문지식을 습득 지식 함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5년 1월 16일 날 모텔 화재 사건 관련돼서 군에서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어떤 공문을 이제 발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지금 허가받지 않은 그 건물에 대한 증축 또 뭐 리모델링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죠. 어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범칙금 어떤 그 부과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건축물 면적에 따라 정해집니까? 어떻게? 예, 일단 이제 그 불법 강제금이라고 하나요? 예, 불법 건축물 적발이 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사법적인 조치 해가지고 이제 고발 조치 해가지고 벌금이라든가 뭐 체형을 가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고, 또 한 가지 또 벌은 우리 행정벌이 되겠는데, 그건 이제 이행 조치입니다. 이제 원상복구 조치.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철거 계고를 한 2회에 걸쳐 내린 다음에, 그 첫 번째로 한 달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 15일 정도 2차로 주는데, 그걸 졌을 경우에 이제 그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1년에 1회 이상이 됩니다. 이제 두 번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1회, 지금 현재는 1회까지 부과하는데, 철거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계산 방법은 면적 곱하기, 구조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가,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우리 과세 표준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계산해가지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서부터 그 100분, 이제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인데, 저희는 그게 너무 가중해서 조례로
100분의 10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먼저 그 조례를 제가 10을 해가지고 좀 이제 다른 그 시도도 그 국토부에서 그 재량에 맡겨서 해라 그래서 지금 전수제 10%를 이렇게 줄여서 지금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그게 지금 비가림 시설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비가림 시설이라고 단순히 얘기를 하면은 뭐 불법 건물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높이가 소간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높이가 되면은 그 높이가 이제 우리 수치로 하면은 1.8m인데 그 옆에 그 높이가 1.8m가 아니라 가운데 최고 높이를 1.8m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옆에 그러니까 뭐 파라페트라 일단 난간 올라오는 거 거기서부터 씌워가지고 가운데로 올렸다 그러면은 중간은 보통 한 2.5에서 3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물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전수 이제 불법으로 지금 간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요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차 지금 한 80여 동의 지금 원상복구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기준이 좀 그게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파라페트에서 실제 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다 벽면에 싹 막고 바람도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람이 통행에 들어가지 못고 사용을 못하게 해끔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에 한해서는 지금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거 조금 좀 수정을 해서 뭐 양성화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1.8m라는 딱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왜 그게 이제 중점으로 했냐면 장현동가 한번 날아가가지고 차를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사고 나가 뻔했는데 다행히 좀 사고가 안 나고 그냥 차만 찌그러져서 지금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기둥만 올라가 있는 거는. 근데 그것이 과장님이 지금 공문 보낸 것을 저도 이제 그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가서 공문을 봤는데 그 모텔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바로 이제 공문을 이제 발송을 했거든요. 2013년도에가 그러니까 그때 한번 조사 한번 하셨죠. 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물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모텔 화재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비가림 시설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한 100여 곳 가까이 비가림 시설을 해서 10년 넘는데도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행정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모텔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것을 공문을 발송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 그 자체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한 상태에서 일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된 다음에 공문을 발송해도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비가림 시설을 좀 어제도 제가 철거하시는 분을 한번 뵀어요. 뵀더니 4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철거했는데 철거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방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겨울철에도 방수하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지금. 지금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옥상에 방수를 한다 겨울철에 방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좀 한번 판단을 해서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그 모텔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행정에서 어떤 거 제대로 된 판단이 됐다 하면은 이렇게 공문을 일시적으로 보내는 거는 좀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간을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동절기에 뭐 그렇다고 뜯어가지고 금방 방수되는 걸 갖다 뭐 좀 우려되는 거를 그렇게 이행을 해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일단 기간에 그래서 이제 한 달 기간 두고 그다음에 한 달 기간이라면 지금 동절기인데 아직까지. 그래서 그다음에 2차 기간을 주는데 본인들이 이제 저희나가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동절기니까 안 되니까 봄에 예를 들어서 뭐 3월이나 4월 달에 방수할 때 그때까지만 뭐 연장해달라면 그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문제니까 그건 뭐 저희가 편리를 좀 봐서 그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지금 저희들과 한 100여 곳 되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언성이 무척 높아요, 지금.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비가림 시설 철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10년 넘게 그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원상복구하라고 그래서 그걸 철거해라. 행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자들이 그 건물을 졌을 때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가서 증축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아직까지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행정에서 원상복구해라.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물론 다 하겠지만은 그 건물이 노후되고 그 건물을 다시 이제 방수를 하고 건물의 비가림을 다시 다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돈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공문을 발생하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예.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공문을 발송한 자체가 어떤 행정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언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저는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공문을 받으신 분들은 당장 지금 이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m 80 이상 되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m 80을 지붕까지 올라가면 웬만한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는. 비가림 시설에. 그것을 뭐 창고로 이용한다가 하면은 물론 불법 건축물로 해당되겠지만 순수하게 비가림 시설만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50곳은 다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실무적으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적으로 그 전체 이제 막는다 그럴 경우에는 딱 해가지고 또 구조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돼요. 내화 쪽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방화 때문에 또 그러는데 그거 그래서 한 2차 하여튼 뭐 높이는 1.8m 규정돼 있지만은 실제 활용은 못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실제 봤을 때 모임 지붕처럼만 보인다. 다 막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유예를 했가도 지금 계속 그것에 고민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이제 행정에서 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한 비가림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장 가서 확인을. 잣대를 기준 둔다면 1.8m 뺏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자체적으로 내적으로 뭐 운영 규정이라든가 만들어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뭐 활용을 안 하는 공간이니까 뭐 건축물로 뭐 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가서 건축물로 분류를 한다든가 해서 좀 어디 좀 편리를 해서 뭐 양성화 쪽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하여튼 봄 동절기가 좀 지나더라도 봄 정도 돼서 만약에 하신 분들 있으면 그때까지 그건 유예를 하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여튼 뭐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해보고요. 예. 저기 과장님 비가림 시설에 대한 그 관리 규정을 조례를 한번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일부 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불법 건축물의 기준을 순수한 비가림에 대한 것은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노후되거나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강한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구조물이 날아갔을 경우에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다시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서도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철거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좀 양구 시내 다녀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무척 많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든 방법으로 본인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군에다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들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어떤 그 비가림 시설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부 완화시켜줄 부분은 정확히 규정을 정해서 완화시켜주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얼마 전에 모텔화재 사건도 제가 가다 보니까 다시 건물도 졌는데 그 허가 받아줬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건축 연면적에 8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옥탑이나 물탱크나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안 받는 규정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어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오늘 아마 그게 옥탑의 물탱크입니까 그럼? 아니 그 물탱크 규정이 있어 오늘 오전에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장을 한번 보고 만약에 나와가지고 뭐 사실 또 위법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 물탱크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바로 사업 조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건물을 질 때 업자들이 허가된 업자들 아닙니까? 그 어떤 업자들은 그냥 개인이 그냥 해서 질 수가 있습니까? 건축물을. 예, 495평방미터 미만은 뭐 크게 제한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법에서 495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건설업 면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딱히 뭐, 제한. 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해당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번에서부터 올해서부터는 지금 아주 저희도 아주 좀 강력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하여튼 시공한 사람하고 같이 엄벌을 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공자도 똑같이 건축주하고 집어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주를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의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30평이 넘는 그런 건축물인데 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건 불법 건축물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80여 곳이 지금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된 거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건축업자들에게 어떤 제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양성이 안 됐던 것이죠, 이게. 제가 어제 불난 것 때문에 저기 차 없는 거리 가서 주민들한테 욕 엄청나게 먹고 왔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내가 도시개발과나 이제 안전건설과 다시 질의하겠지만은 철모가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다 해놓고서 불나면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 그러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좀 이게 누구 하나 지금 어저께도 건물 다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건물 다 져놨습니다, 지금. 그것이 업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법 건축물인지 알고도 진 거거든요. 물탱크 아니에요, 그거 제가 가보니까.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에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불법 건축물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국민들이, 저희 개인뿐만이 아니라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무척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건축물 양성화 시키면 양성화 시키고 아닌 것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든지, 이거 지금 빌가지 시설 제가 봤을 때는 50곳은 다 철거해야 돼, 지금. 과연 이 부분은 하여간 이번에 심도 있게 다시 관리하셔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언성이 사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답변하시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민원실 환경 조성을 했는데 제가 지난해 그 과장님께 그 직원들의 주민들 방문했을 때 응대 요령이라든가 친절 교육 그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 교육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민원실도 쾌적하게 환경 조성도 됐고 올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듯이 그 직원들 주민들이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또 웃으면서 또 밝고 또 일어서서 인사할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가끔씩 민원실 들어가는데 7월 이후 작년 이제 뭐 제가 의회 출근한 이후에도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 전에도 수년간 이제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작년 연말쯤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양구군청 민원실은 친절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안에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답변은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에 그 해안면 미복구 토지 분할 추진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좀 만족도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이게 혹시 여기 그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이 혹시 정해진 게 있는지 여기 보면 뭐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여기 측량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납부한 것만 정리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측량 수수료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일단 아직까지 조사는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만 지금 수립을 해서 한번 이제 2차적으로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신청자하고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2차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들여서 지금 해는 거는 사업비는 없고 측량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 본인 신청해서 요청이 하는 사람 뭐 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하는 사람이 안에서 본인의 이제 측량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맨 밑에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데 좀 법적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지주 땅이라서 신청자가 개인이 분할해 달라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뭐 군에서 뭐 직접 그 신청자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2차적으로 하여튼 현황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측량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측량비 관계는 글쎄 그 면적하고 피지별로 좀 틀린데 한 60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피지 한 피지마다 틀려요. 몇 피지가 분할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건 좀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그 질의사항은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본 의원이 이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지금 면단위에 아까 이상건 의원도 질의했지만 그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이제 어찌됐든 그 국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지은 건물들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장님들이나 뭐 일부 인원 그런 걸 그 업무 처리하는 뭐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잘 진행을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서 있는 그 지금 무허가 건축물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것을 더 증축하거나 보완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확인된 것들이 있고 또 그 해당 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이셨기에 그 한번 현황을 파악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난면하고 방사는 한 몇 건 지금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게 이제 추진은 아니고 단속 부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그 뭐 양성을 해준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이제 그걸 그 시행한 부서에서 아마 그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행한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달라고 그 옆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있는 중인데 쭉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그 양성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자체 저 추진한 부서에서 좀 추진을 좀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도 업무 보기 수월하게 좀 해주시고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이 기존의 보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허가받고 하려고 했던 게 좀 미흡해서 등재를 못했던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지하실 의원님, 예,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스레이트 철거 후 방치되는 폐건물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방치되는 폐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또 빈집 정비 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잖아. 그거 지금 우리 연결해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좀 시행할게 그 스레이트 철거해가지고 보기 싫은 거 도로변에 그걸 중점으로 우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데 그런 거는 현황 이제 한번 파악이 되면은 나중에 뭐 추가로 좀 예산 확보한다든가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예. 예전 같지 않아 스레이트 있을 적이 더 낫더라고요. 뭐 건강에는 어쨌든 그냥 석가래만 있는 집이니까 보기에 더 흉한 게 좀 많이 보여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또 왜 공리 전원주택 단지 총 18동이 왜 7동이 완료되고 11동이 방치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한 7동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지 또 사업주가 공사를 재개할 의사는 있는지 그거에서 한번 예, 그거는 이게 96년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뭐 저희 건축법 적용을 받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개별적으로 지금 아마 산지 전형하고 농지 전형 허가만 받고 지다가 방치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게 2006년도 전에는 저 건축법 적용을 안 받던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관리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료 7동은 당초에 건축주가 말고 다른 분이 아마 매입을 해가지고 7동은 완료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점은 한 5년 정도? 그 정도 전에 됐고, 나머지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당초에 추진하던 분이 아마 사망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또 뭐 그 당시에 농지관계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계속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이 좀 안 된 상태면서 가끔가다 문의는 오는데, 하여튼 뭐 빨리 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동이면은 자연 불악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인데 방치된 11동이 재건축 조건으로 마을 진등 기반 시설을 위해 해서 입주를 촉진하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직결이 될 게 자기네 이제 그 뭐 소유권 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만 이제 그 방향이 좀 설정이 되는데 그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법정 다툼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계속 미진하게끔 지금 넘어오는 그런 상태면서 하여튼 저희도 뭐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 측면에서 지금 뭐 오면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좀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 소송 끝나고 그 뭐 소유주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때 저희가 아주 확실히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자들 뭐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좀 이게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자연불악이라도 해서 18가구가 거기 들어온다면은 인구 늘리는데도 좀 되고 또 이제 자연불악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양구가 좀 더 발전되지 않나 해서 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해안면 미복구 토지 분할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해안면의 그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실제 그 현황대로 지적복구하는 이 시책은 아주 참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필요한 시책인데, 뭐 이 미복구 토지뿐만이 아니라 국유지도 이제 한 300만 평 정도 되는데 이왕 이렇게 좋은 시책이니까 좀 그 관련 부처하고 해서 그 국유지도 사실 그 현황대로 지금 아주 실제 그 지번대로 하지 않고 현황대로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분할 측량을 해서 실질적인 현황대로 지역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보안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쭉 시가지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다닐 때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 도로명 주소 안내판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도로명뿐만이 아니라 건물 그 번호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 오히려 그 집원 주소보다도 더 찾기가 쉽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내판의 좀 높이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뭐 참 보기가 잘 그렇게 위로 쳐다보기도 어렵고 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그런 위치에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시가지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실제 좀 보시고 높이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외곽 지역에는 보면은 그 마을 입구에 이제 뭐 자연석이라든가 또 뭐 승강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시스템이 지번 주소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그 도로명을 좀 넣어서 그 외곽에 있는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사실 주민들도 자기가 그걸 관심 있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 지번 주소로 돼 있는 이런 그 이정표라든가 시스템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그 요번에 그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그 구 지번을 이제 그 이렇게 거기 병기 표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도로명 주소 거기다가 새 주소 여기 보면 예, 지금 시범적으로 주소 그 판 안에 한번 밑에다가 그 무슨 일 몇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서 그게 좀 홍이 좋고 그게 더 알기 쉽다 그러면은 좀 확대해서 우선 해볼까 이제 그러는데. 편하고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은 또 잘못하면은 그 오히려 집원 주소가 고착되고 이 도로면 주소가 오히려 정착되는데 좀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그 지금 그 도로명 주소가 좀 주민들이 좀 잘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옆에 있는 그 양구 갤러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예. 그 재정운영과에서 하는 건가, 그럼? 그 농협 앞에 있는 거. 농협 출장소 앞에.
문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10동 하고 또 가로 열고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기준이 큰 건물은 또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동을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이제 사업 2천만 원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 확보한 건 2천만 원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빈집 정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업비를 조금밖에 확보를 못하죠?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뭐 예산 확보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천만 원을 이제 세웠다가, 네. 나중에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같이 이제 스트레이트 뜯어간 부분,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한 3천여만 원 더 편성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장기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이거 좀 한번 대대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막상 또 정비를 하려다 보면은 뭐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이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뭐 수요조사를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수요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또 수요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 큰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들지 않는 거고 과거에는 그 스트레이트 철거비가 사업비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 철거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도 그 스트레이트 철거비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되는 스트레이트는 철거가 됐는데 빈집이 철거가 안 됐어요. 아주 흉물이에요. 이건 좀 진짜 우리 뭐 다른 예산은 굉장히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나 축제나 이런 거는 예산이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좀 과다책정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예산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미관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축제나 이런 거에 좀 좋은 경관 형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좀 한번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구군의 빈집, 흉가 철거,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거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거 철거가 돼야지 동네마다 이거 굉장한 흉물이에요. 특히 공공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성 쓰지도 못하고 과거에 무슨 농기계 창고라든지 무슨 마을별로 이렇게 그냥 거저먹는 거 식으로 확보해 놓은 이런 이게 굉장히 이게 흉가 보기 싫어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일제 조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더 스트레이트 제거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다 전략. 일제 조사를 하는 중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이 담당 시절에도 이거 몇 번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양군에서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 이 빈집 대상이 되는 것은 몇 동으로 지금 85동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지금 현황 파악된 85동이 지금 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빈집이라는 게 지금 계속 지금 한 700동을 지금 지원해서 했는데 이게 해도 좀 줄지 않는 게 해다 보면 부속사 아니면 창고 이런 쪽 저희는 이제 빈집 규정에는 원래 주택만 해당되는 이제 그런 규정인데 그런 쪽으로 이게 스트레이트 제거가 하다 보니까 동수가 한없이 지금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빈집 철거, 빈집이나 흉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기준을 분명히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철거 대책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그런 어떤 그 주목국 의식이나 이 기준이 흔들리면 그런 게 발생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이게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흉가라는 게. 이거 꼭 좀 추진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조사를 지금 말씀하듯이 새로 좀 한번 다시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뭐, 건 뭐 그래 주먹국이 여태까지 이거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조사 또 이에 대한 대책 이런 어떤 그 기본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건지 뭐 조사를 하신다 그랬어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조치를 한번 해는. 그 바로라는 게 언제냐 이거죠. 지금 2차적으로 지금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속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창고 이런 거 철거하는 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미봉책으로는 안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빈집에 대한 어떤 지금 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이 어떤 때는 늘어나고 줄어나고 뭐 이렇게 뭐 또 무슨 뭐 이게 해서 이렇게 주먹구기 싫으니까 어떤 그 개념 정리서부터 다시 이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려니까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그 어떤 기본 계획, 그 빈집에 대한 어떤 정의나 개념이 확실히 그 정립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철거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년에 하던 식으로 그냥 각 마을에 빈집 철거 대상이 있는지 그거 해서 언제까지 수요자 파악해서 조사해라.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라 하면은 이게 그냥 빈 건물을 의미하는 건지 사람이 살던 빈집만 의미하는 건지 동네 방앗간도 옛날에 쓰던 디델 방앗간도 그것도 빈집에 해당되는 건지 축사도 해당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은 분명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걸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번에 해당되는 걸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건물 철거주와 협의를 해서 이걸 원하는 걸 이런 걸 해갖고 몇 가지 등분을 해갖고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갖고 나중에 이게 저걸 한다면은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이걸 좀 반강제적으로 이게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관련 법령에는 지금 말씀하시던 하시는 게 다 수록돼 있고 저희 지침사항에도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 아까 같이 도로변 옆에 부속사 본 건물을 있고 바깥 행랑채 갖다가 스레트 뜯어 놓으면은 그것도 방치해 놓으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읍면에서는 그것도 한동으로 해서 또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수가 아주 확실치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기준을 정확히 지금 적어도 동네마다 그 지붕 뜯어 놓고 지붕 이렇게 뭐 이게 맞질 않아 갖고 이게 다른 부서죠. 클린 환경가에서 그 시행하는 이거하고 이게 호흡이 맞지 않는지 뭐 해서 이게 좀 그런 것만큼은 일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그런 데가 꼭 있어요. 스레트는 철거가 됐는데 이게 빈집이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 풀라고 뭐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아까 어떤 분이 지적 잘하셨는데 이거만큼은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양구군에 이게 5개읍면에 이게 사업비 2,010동 이거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방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체 조사해가지고 그 추가 소요되는 거 다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다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반기 내로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하반기까지의 계획 말이에요, 계획. 계획은 전반기 안에는. 예, 그래서 해서 예. 되는 대로 좀 의회에 저한테 특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대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저 의장이 좀 여러분들지만 지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그 각종 그 민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국은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 등의 조례를 세우면 법률을 균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개발행위 시에 그 행위에 대한 그 경사각을 25도로 되어 있는데 도리어 우리는 거꾸로 그거를 역행을 해서 20도로 규정을 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조례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네. 도시개발과 도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대행해서 우리 저희 이제 완스톱 처리이기 때문에 인허가 근데 하고 준용은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인허가 낼 때? 개정은 이제 조례는 네, 준용 거기서 그쪽에서 반영해가지고 해야죠. 전반적인 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네.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그 조례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는 처리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뭔데 이거 하나 안 했나? 하여튼 먼저도 그게 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얘기는 지금 협의를 먼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조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거론을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국민들은 말이죠. 그 어떤 인허가에서 택지 개발에 예산을 전략한다.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산을 국도 옆에 있는 거 뭐 일반인들은 감히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를 20도도 넘는 거를 까서 맡기고 농공단지인데 예산을 절감한다. 그래서 31번 국도 옆에 거 20도도 엄청 넘는 거의 집가에 가까운 걸 까서 메꾸고 이래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의 필지를 세 필지로 지적 분할을 못한다라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법률에? 법률이 없죠. 예, 상위법에서는 딱 세 필지로 기획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난개발 관련해가지고 각 시군에 거의 이제 그 표준 그게 있습니다. 준칙에서. 그거에 보면은 다 인근 시군에서 한 세 필지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 할까봐 그런 걸 만든다는 거는 이게 아주 정근대적인 조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재정운영과에 세정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징구하는 게 담배세, 자동차세, 건축세, 부동산세, 즉 공부상의 세금만 징구해요. 이런 부동산을 좀 개발하여 투기 좀 하게 만들어서 저분들이 창의적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군의 세수가 마련되는 거지. 부동산 투기할까봐 난개발은 설계를 보면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게 난개발이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모순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의 토지를 세 필지 이상 분할을 못한다. 그 이유는 난개발은 이해가 갑니다. 난개발은 설계에서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투기할까봐라는 예측성 그런 거 갖고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좀 답변이 좀 부적절하거나. 그것도 조례 관련은 거기서 지금 저 도시계획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허가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이나 곡해된 게 있으니까 좀 앞장서셔서 좀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게 좀 잘 해결돼서 저희 의회에서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집행부가 되기 위한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해요.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